java.lang 패키지에서 살펴볼 두 번째 클래스는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바에서는 시스템 클래스에서 필드와 메소드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모니터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system.out.println을 많이 사용해 왔죠. 그리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이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system.in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것 이외에도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클래스에서 이제 필드와 메소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러한 필드와 메소드는 모두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큐먼트를 한번 볼까요? 시스템 클래스에 필드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스태틱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system.out 그리고 system.in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에도 보면 전부 다 스태틱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 메소드 중에서 첫 번째로 exit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xit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return 타입이 void고, 자, 매개 변수로 int 타입의 값을 하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it 메소드는 JVM을 강제로 종료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JVM을 종료를 한다는 것은 자바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한다는 뜻입니다. exit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지정하는 int 매개값을 종료 상태 값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exit 메소드가 int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은 0이라고 하는 값을 주어서 정상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시각을 읽기 위해서 current time millisecond 그리고 nano ti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current time millisecond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초 단위의 long 값을 리턴을 하고요. nano time 같은 경우에는 10의 구성분의 1 단위의 long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nano time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밀한 시간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 두 메소드는 어떤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도큐먼트를 보게 되면 자, current time millisecond 그리고 자, nano time이 있죠. 그래서 둘 다 매개 변수는 없고 자, return 타입은 long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long 타입 변수에 이들 메소드의 리턴 값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그잼 06 패키지를 만들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로 exit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포문을 작성을 할 건데요. for int i는 0, i는 10 미만까지 반복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반복할 때 i의 증가값은 1씩 증가한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포문을 작성을 하고 나서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i 값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포문을 모두 수행한 이후에는 이와 같이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에 마무리 코드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출력되었고 자, 마무리 코드가 마지막으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i가 5가 될 때
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i가 5가 될 때, 자, exi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JVM을 강제로 이제 종료를 해 볼 건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if i가 5가 되면, 자, system.exit. 자, 이렇게 주고 0을 줍니다. 0은 정상 종료를 할 때 입력되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ystem.exit.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exit는 틀림없이 정적 메소드일 겁니다. 이렇게 주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가 5가 될 때 시스템 exit 0을 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니까, 자, 이 밑에 있는 이 코드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스템 exit 0 대신에, 자, 요 자리에 브레이크를 여러분이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포문을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i가 5가 될 때, 자, 브레이크가 되면, 자, 포문을 빠져나와서 마지막으로 얘를 실행을 하고, 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0에서부터 5까지 출력이 되고, 자, 마무리 코드까지 실행을 해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system.exit 0을 사용을 해서,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시각을 읽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도큐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current time millisecond과 nano time 같은 경우에, 자, return 타입이 long이죠. 그러면 시간을 리턴하는데 왜 long으로 리턴을 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클릭해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한번 보죠. 자, 이 current milli times나 nano time 같은 경우에는 UTC 시간 기준으로 1970년 1월 1일 0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카운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팅의 단위가 이제 1000분의 1초라는 거고, 이거는 10의 구성분의 1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70년 1월 1일 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카운팅한 값을 현재까지 계속 누적을 해서 그 값을 리턴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패키지 이름은 exam7로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system time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이번 예제는 1부터 100만까지 합을 구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 시간하고 그 다음에 끝 시간을 측정을 해서, 자, 끝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서 이제 실행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시작 시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long 타입으로, 자, time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정적 메소드인, 자, nano time을 호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작 시간을 이제 읽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끝 시간을 읽기 위해서 다시 long 타입에, 자, ti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system.nanotime을 다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시작 시간이고 이게 끝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 시간을 구하고 싶다면, 자, 실행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요 사이에서 코드가 실행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갈로 열고,
자, time2 빼기 자, time1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끝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게 되면 바로 이 사이에서 걸린 시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작성을 하냐면 1부터 100만까지 합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sum equal 0 int 타입 변수 sum을 선언해서 일단 먼저 0으로 초기화를 시켜 놓습니다. 자, 포문을 작성을 하는데 자, int i는 1부터 자, i는 자, 100만까지 자, 한번 반복할 때 i는 1씩 추가를 하고요. sum에 계속 i 값을 누적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1부터 100만까지의 합을 이제 sum에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코드가 실행한 시간이 바로 time2 빼기 time1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측정한 시간, 시작 시간과 여기서 측정한 끝 시간을 이제 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코드가 실제로 실행한 시간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위는 10의 구성분의 1초 단위입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10의 구성분의 1이니까 0.0025초 정도가 걸렸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책에서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출력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 자, 이와 같이 출력을 했죠. 그래서 1부터 100만까지 합을 출력을 하고 자, 계산에 이 정도의 나노초가 소요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lang 패키지에서 세 번째로 살펴볼 클래스는 클래스입니다. 자, 자바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메타데이터를 클래스로 관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타입의 이름, 즉 클래스의 이름 또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로 정보, 그리고 이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 정보,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정보, 그 다음에 메소드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타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클래스 객체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클래스로부터 얻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로부터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로부터 얻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해당 클래스 이름에 .클래스를 붙이게 되면 바로 이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의 참조가 자,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똑같이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class.forename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정적 메소드인 forename을 호출을 해서 자, 문자열로 자, 이와 같이 클래스의 전체 이름을 주게 되면 해당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번지가 클래스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객체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다면 객체로부터 클래스 객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참조 변수, 즉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 getClas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의 자, 클래스 객체를 얻어서 그 번지를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string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객체를 어떻게 얻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 타입의 변수 클래스를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자, string class.class 자, 이렇게 되면은 string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의 번지가 자, 클래스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lass.4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자, 갈로에 문자열로 java.lang.string이라고 주게 되면 바로 이러한 클래스가 존재할 경우에 해당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번지를 클래스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이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미리 선언하고 문자열을 대입을 한 상태에서 자, clas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getClass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역시 스트링 타입의 클래스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대로 여러분이 클래스 객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클래스 객체를 얻고 나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타입의 이름을 조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저장된 경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바에서는 이러한 필드나 생성자나 메소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리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는 이그젠8로 주고요.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로 자, 카라는 이름으로 자,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이그젠플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카 클래스에 클래스 객체를 얻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자, 얻어볼게요. 클래스 타입의 변수 클래스를 자, 선언하고요. 자, 이 변수니까 뭐 어떠한 변수 이름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자, 클래스 이름 카죠. 카.클래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카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가 생성이 되어서 그 번지가 여기에 대입이 됩니다.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인 forName 메소드를 호출해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자, 클래스 타입의 변수 class2를 자,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class.for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지금 카 클래스의 그 전체 이름, 자, 전체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패키지 이름을 포함한 자,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섹션 01.e그잼08.카 이게 바로 카 클래스의 전체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섹션 01.e그잼08. 자, 카 자, 이렇게 자, 주면 바로 이 카 클래스에 클래스 객체가 생성이 되어서 자, 그 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for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class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 문자열대로 클래스가 존재하면 자, 이러한 예외는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 준 문자열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없다면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를 해라는 겁니다. 여기에 쓰는 예외 처리를 메인 메소드 선언부에 throws 넣어서 자, JVM으로 떠넘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dd throw declaration이라고 하는 자, 요거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 throws 키워드 뒤에 자, 예외 클래스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lass.forName을 이용을 해서 이 카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자, 카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뉴카. 자, 카 객체를 만들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카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를 자, 얻으려면 자, 클래스 3이라고 줄게요.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카.getClass 자, 이렇게 해주면 getClass 메소드는요, 이 카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의 본질을 자,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카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했는데요. 참조하는 객체가 모두 다른 객체일까요? 같은 객체일까요? 카 클래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 변수가 참조하는 클래스 객체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 번지는 다 똑같다는 거지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클래스와 클래스2가 같은 번지를 갖고 있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클래스와 클래스3이 같은 번지를 갖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면 될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모두가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얻은 자,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타입의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class.getName 자, 이렇게 주면 자, 이와 같이 카 클래스의 전체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키지 이름을 제외한 클래스 이름만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class.get simpleName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패키지를 제외한 클래스 이름만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출력을 한 거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카라고 하는 내용만 출력되었죠. 자, 이번에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class. 자, get packag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get package라고 하는 메소드는 무엇을 리턴을 하냐면 package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를 리턴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즉 getPackage가 리턴하는 객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결국은 무엇이 출력이 될까요? 패키지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패키지 이름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클래스 객체를 얻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름,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이름,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이름,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출력을 해 보았는데 추가적으로 뭐 필드 정보, 뭐 생성자 정보, 이제 메소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도큐먼트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자, 클래스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java.lang.class가 나오죠? 자, 여기에 메소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메소드가 바로 포네임. 자,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포네임이 자, 3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클래스의 전체 이름을 주고 자, 클래스 객체를 얻었었죠. 스태틱이 안 붙어 있는 이들 메소드는 이 클래스 객체를 얻고 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타입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소드를 사용을 했나요?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심플 네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플 네임을 찾아보면은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get package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이제 필드 정보를 만약에 얻고 싶다 그러면 get field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면은 get fields 있죠. 그 다음에 생성자 정보, 뭐 get constructor 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면 get constructors가 있죠.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get methods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해당 클래스에서 선언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 정보를 얻어서 활용하는 것을 자바에서는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클래스의 또 다른 용도는요. 클래스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의 리소스 파일의 절대 경로를 얻는 겁니다. 자, 클래스 객체는 파일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로를 활용을 해서 주위의 다른 리소스의 파일 경로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경로를 한번 볼까요? 자, car.class가 있는 경로는 어떻게 되죠?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car 클래스에 있는 주위의 파일을 한번 보죠. 자, photo1.jpg가 있고요. 자, 이미지 폴더 안에 photo2.jpg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car.class를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이들 그림 파일의 이제 경로를 이제 알고 싶다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car 클래스에 자,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얻고 나서요. 자, 여기에 get resour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죠. 자, 도큐먼트를 보면 자, 이와 같이 get resource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에 자, 파일 이름을 주는데요. 자, photo1.j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car.class와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hoto1.jpg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자, photo2.jpg 같은 경우에는 car 클래스가 있는 위치에서 자, 이미지라는 폴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파일명만, 그리고 하위 폴더 밑에 있다면 이렇게 하위 폴더에다가 밑에 이렇게 파일을 이제 길술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get resource가 리턴한 이 URL, 그래서 이 URL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get pass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여기 안에는 무엇이 저장이 되냐면 이와 같이 이 그림 파일에 대한 절대 경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 경로를 구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읽고 이제 그것을 UI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UI 프로그램에서 이 이미지에 대한 절대 경로가 필요를 할 때,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 경로를 얻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까지는 고정된 경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패키지 폴더를 뭐 다른 경로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실행할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까지를 꼭 이 경로에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뭐 D에 갖다 놓고 또는 뭐 다른 E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절대 경로를 얻게 되면 바로 이 패키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확한 절대 경로를 얻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exam9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resource pass example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키지에서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요. 자, 이 파일의 이름을 자, photo1.jpg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그잼 공구에서 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 자, 폴더 이름은 images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images에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자, photo2.jpg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구조에서 우리가 photo1.jpg와 photo2.jpg에 대한 절대 경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resource pass example이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것을 찾아야 되니까 자, resource pass example에 대한 클래스 객체를 얻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자, resource pass 자, example class 자, 이렇게 자, resource pass example 클래스에 대한 이제 객체를 얻고 났어요. 자, string 타입의 변수 자, photo 1 pass라고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클래스 변수에 get resource를 호출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photo1.jpg라고 줍니다. 자, 그리고 점을 찍고 자, get pass라고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자, photo1.jpg는 자,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명만 이렇게 언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면 URL 객체가 얻어지고 그 URL 객체의 getPas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바로 photo1.jpg에 대한 전체 경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photo1 pass라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이제 경로를 얻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photo2.jpg에 대한 절대 경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복사를 했어요. 자, 요거는 2로 바꿔줘야 될 것 같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자, 이미지 밑에 자, photo2.jpg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력도 한번 해볼게요. 자, photo2 pass라고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절대 경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resource pass example 클래스를 가지고 이용을 한 게 아니라 car 클래스를 가지고 이용을 했죠. 그래서 example 공구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자, car 이렇게 이름을 주고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resource pass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car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를 얻어서 뭐 이와 같이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클래스의 위치나 이 클래스의 위치나 똑같은 위치잖아요. example 공구 안에 있는 위치니까 뭐 이 내용은 바뀜없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